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네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확정 부가세 신고였기 때문에 바쁜 게 좀 있었습니다. 이제 다들 부가세 신고 잘 하셨는지요?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어색하네요. 오늘이 이제 저번에 영상에서 거래처와 응대를 할 때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문장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문장 한 가지만 띡 알려드리면 영상 1분도 안 돼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질문을, 문의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저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 막 회사 상황을 얘기를 해줘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뭐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벌써 일을 하시고 오셨어요. 하시고 오셔가지고 내가 벌써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죠? 근데 이거를 당장에 딱 들었을 때는 바로 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일을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은 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대답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 키워드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바로 다시 전화 드릴게요. 확인하고 전화 준다. 요 말씀만 하시고 전화 우선 끊으시면 됩니다. 일단 몰라요? 안 돼요. 보다 일단은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전화 바로 드릴게요. 라고 끊으면은 당장에 대답 못 해드리는 거는 저 모르는데요? 랑은 똑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 통화로는 대답을 못 드리니까. 하지만 그 대답을 제가 조금만 확인해보고 세무서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전화 바로 다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넘기면요. 조금 더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이제 끊고 나서 우린 이걸 해결해야 하죠. 물론 위에서 바로 딱딱 알려주실 수 있는 사수분들이나 선임분들이 계시거나 세무사님, 회계사님이 바로 이런 거 응답을 해주실 수 있으신 분들,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계시면서 일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알려주시는 거가 그렇게 배우는 게 가장 쉽고 빠른데 그렇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용하는 3가지 방법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입니다. 일단 요거 이름 적어두세요. 이 사이트는 그리고 이제 사무실 가시면은 즐겨찾기를 해두세요. 진짜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일단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이제 내용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했으니까는 공통매입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관련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럼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하면 이제 법 조항에 대한 얘기, 법령, 사전 답변, 질의 회신, 과세 자문,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판례, 그러니까 이제 세금적인 이야기와 관련된 법 조항이든 판사들이 판결한 거든 아니면 이제 국세청 직원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달아준 거든 모든 인터넷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법령에 대한 정보도 있죠. 아무래도 만약에 세무서에서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봐라, 소명해라 할 때, 우리는 부가세법 몇 조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할 때 법조항이 필요한데, 그럴 때 참고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일단 여기는 이제 지방법원 판례도 다 나오는데요. 이제 판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은 결국에 이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문제가 붙었을 때 그거를 판결을 해주는 게 판사고 판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라고 이제 판결을 내면 그 상급 법원에서 그 판례를 뒤집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이제 그게 힘있게 그렇게 계속 케이스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례 나온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요런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금 네, 질의외신.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를 이제 이 세무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좋은 점이야. 이제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국세청 상담에 대한 말씀도 드릴 거예요. 이제 국세청 상담을 하면은 이건 이제 전화를 연결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뭐 팀을 나누라 그래요. 처음에 번호 누르라고 뭐 부가세에 관련한 부가세, 뭐 소득세 관련한 소득세 이런 식으로 누르라고 해서 내가 궁금한 게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이게 법인세에도 포함이 되고 부가세에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부가세 관련은 한번 물어보고 법인세 관련은 법인세 관련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요. 이제 아무래도 실시간 답변은 아니죠. 시간이 좀 걸리는 대신에 내가 질의를 하나 올리면은 부가세 팀에서 이 내용이 부가세적인 내용을 답변을 달아주고 또 법인세과에서는 법인세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달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우리가 신고 때가 되면은 세무서 전화 연결이 진짜 안 돼요. 국세청 상담 전화도 연결이 안 되고 그때 그냥 국세 법령정보 시스템 들어와셔서 바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화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이제 국세청에 전화를 했거든요. 상담센터에. 근데 그분이 제가 뭐 물어보면 계속 뭐 검색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키보드 치는 소리가. 아, 지금 뭐를 이제 컴퓨터로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저희도 이제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인가요? 그러니까 아 그렇다고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이라고 여기 알려주더라고요. 여기서 검색하면 나오니까 찾아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국세청 상담하시는 직원분들도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이거 이용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또 상담도 해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일단 전화로 한다는 점은 같아요.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도 시작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126번. 국세청 상담센터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뭐 이 얘기를 조금 드렸잖아요. 첫 번째 얘기하면서.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사례를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검색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울 수는 있죠.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약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한다면 그분이 해주는 말에 무조건 정답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책도 조금 찾아보고 질의응답 같은 것도 좀 찾아봐서 이렇다는 건가라는 약간 전체적인 뉘앙스를 갖고 물어보시면 더 좋은 게 이게 같은 질문을 두 번, 세 번 전화해가지고 각각 다른 3단관들이랑 통화를 했을 때 다른 대답들을 내놓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보편적인 거는 다 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약간 케이스인 거, 뭐 이제 사례를 좀 봐서 이 사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해 주시는 분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대답해 주신 거를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거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또 다른 분이랑 통화를 해봐야지 안 해봐야 되는지를 조금 아시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거에 대한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찾아보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세청 상담센터랑 이제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랑 통화하는 게 조금 다른 건데요. 이제 국세청 상담센터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례, 이런 케이스를 어떤 법조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문의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이요. 저한테 이제 질문해 주신 그 거래처에 그 담당하는 그 담당 세무 공무원이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국세청이랑 세무 공무원이랑 뭐 둘 다 세무 공무원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반적인 큰 내용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은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슨 첨부로 서류를 보내야 돼, 증빙 서류를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뭐 법조항에는 이러이러한 A 케이스에는 이 서류를 보내고 이러이러한 케이스는 B 서류를 보내고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거래 관계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딱딱
A는 A, B는 B, C는 C 이런 식으로 서류를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 형태가 먼저 발생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래 유형이 먼저 발생하면 법은 그 다음에 따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미리 규정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 공무원이랑 통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거를 증빙하려면은 제가 어떻게 증빙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를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랑 통화를 하는 거죠. 그분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상담이랑 담당 세무 공무원 상담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적절하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은 웬만한 궁금한 사항들은 다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이제 찍어서 너무 좀 너무 어색하고 말도 너무 많이 더듬는데 오늘은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전달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 조금 바쁜 게 끝나가니까 영상을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확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 연습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